구호를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 철회하라! 답 없는 핵폐기물 이제 그만!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 철회하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네, 오늘 여러 지역들에서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멀리서 오신 지역일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탈핵 부산시민연대의 정수희 활동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발언을 준비해왔다가 너무 길어서 잘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왔습니다.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온 정수희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이 핵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난날 핵발전 추진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영광에서 있었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찾지 못하고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추가로 핵발전소를 짓기로 핵발전 사업의 확장에 방향을 바꿀 무렵이었습니다. 한전은 한빛 5,6호기 건설을 확정을 하며 영광 주민들에게 이게 마지막이다. 영광에 들어설 마지막 핵발전소이고 핵폐기물도 들고 나가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핵폐기장을 구하지 못해 번번이 일방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실패를 거듭한 정부는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고준위 핵폐기물을 분리해 보관하기로 하고 부정주민 투표로 경주의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법으로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경주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하지 않겠다. 처분장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부산 고리에서 있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하겠다. 신규도 짓지 않고 수명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에 정부의 약속과 맹세들을 한 지역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과 특별법안으로 이제 우리 핵발전소 지역들이 고준위 핵폐기장 즉 핵무덤에 대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핵폐기물을 들고 나가겠다는 영광에서의 약속,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을 두지 않겠다는 경주에서의 약속은 비웃기하다듯이 종이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부산은 또 어떠합니까? 엉터리 공론화로 부산의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출, 연구용 소형 원자로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변경 신청을 했다고합니다. 연구정지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 기기를 교체하고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약속은 번번이 파기되고 정치권은 이제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물도 떠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열하고 노골적이기까지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부진의 저장시설, 우리가 핵무덤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그 대가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거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한시를 넘어 계속 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 MBC는 한수원이 고리에게 해체를 핑계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세게 막는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합니다.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디
주민들의 목소리에, 주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만든 기본계획입니다. 부산의 발언에 제가 조금 늦어서 진행을 아까 안재욱 국장님 했는데 제가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의 용성록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발언은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는데요. 영광에서도 오셨고 고창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올라오셨는데요. 예, 경주 발언을 먼저 듣죠. 경주의 이상홍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입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상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주로서 경주에 이렇게 퉁 쳐서 소개하면 안 될 것 같고,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올해로 이제 9년째 이주를 요구하면서 우리 농성하고 계시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의 황분희 부위원장이 함께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남면 발전 협의회에서 맥스터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걸 위원장님 뒤에 와 계십니다. 예. 지역의 새마을의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농촌 지역의 투혼이 빛나는 또 집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주당사 앞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17년도 아마 6월 7일인가 9일인가요? 고리 1호기 폐쇄 행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찌 보면은 다 소속 정파는 틀려도 달라도 정부의 그러한 발표에 누구보다 환호했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5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최고 환호했던 우리들이 분노를 가득 안고 지휘반대의 민주당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실정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봐야 하고요. 저희들 오늘 집회를 마치고 민주당사에 또 이렇게 저희들 요구안을 전달하러 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민주당 관계자가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을 다시 하겠다라면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우리의 분노를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은 2003년, 2004년 부안에서 엄청난 항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05년도 경주에 방패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예, 민주당 정권 시절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핵산업계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발전소 부진의 저장시설, 소위 임시저장시설을 법적으로 허가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민주당은 앞에서는 탈핵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늘 핵산업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똥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핵산업계의 똥이란 똥은 민주당이 다 쫓아다니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에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핵산업계 가서 뺨 맞고 여기 와서 참 뺨 2대 3대 막 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하나 해도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핵산업계 쫓아다니면서 핵산업계 똥이나 닦아주는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규탄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많아서 요거 못하겠고 예. 원래 요걸 잘 못합니다 제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실제 천국이 없겠죠. 하지만 핵산업계에는 천국이 한 곳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제가 살고 있는 경주가 핵산업계 천국이죠. 모든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경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 힘차게 투쟁했던 맥스트 경주에 있는 것. 이것을 경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정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의 계획이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김성환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입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또다시 경주와 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투쟁해서 꼭 막아냅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희 기본계획 철회하라! 예, 지금 잠시 그 옆에 집회하는 분이 우리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구호를 한번 외쳐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잠깐만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딱 3분 정도, 1분 정도 잠깐 좀 멈추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저쪽에서 지금 뭐 좀 다른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보니까 울산에서도 오늘 아침에 일찍 올라왔고요. 저기 멀리 청주에서도 지금 탈핵 기금 실천 활동가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울산의 이현숙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상임대표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발언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앞에 방송사 카메라를 보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갑습니다. 예, 카메라를 잘 못 봐서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세계 최대 핵단지 핵발전소 14기를 끼고 양쪽에 끼고 사는 울산 시민입니다. 월성 원전으로부터 17km 지점에 살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입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공단뿐만이 아니라 양쪽의 핵발전소를 40년이나 끼고 사는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핵발전으로 쓰고 나온 핵 쓰레기를 처리 못한다고,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넣자고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그 안에 고준위 방패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몇 배나 더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저희 울산 시민들은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1번 중요한 문제도 안전이요, 아무리 고려해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먼저면 누구가 먼저입니까? 울산 시민 100만 명은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나 처절합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무슨 형벌도 이런 형벌이 있단 말입니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법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10만 년 지나야 방사선 물질 없을까?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경찰 여러분, 민주당사에 계시는 민주당원 여러분, 제발 이번 대선 기간은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이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결할지 수기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고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걱정 마라, 언제까지 이렇게 앵무새처럼 저희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은
울산 탈핵 공동행동과 함께 이 문제가 더 이상의 이런 희생은 앉아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우리 울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이 반대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이번 대선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터놓고 얘기하는 진실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똑똑히 지켜보고 똑똑히 시민들과 함께 수기의 과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 지진이 울산에서는 느껴집니다. 아파트 그 고층에서 형광등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실제 2016년에 5.0, 5.8 지진이 났던 지역이 바로 울산, 경주, 부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활성 단층대가 60개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부진에 저장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입니다. 40년 동안 희생했더니 주민들에게 다시 핵폐기물을 던져주는 정부의 정책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40년 희생했더니 핵폐기물까지 던져주냐?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예, 다음으로 이어서 그 김용국 영광에 오셨나요? 김용국 집행위원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전 집행위원장입니다. 김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일만 거운 8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5년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광에서 88년도에 3, 4호기, 영광 3, 4호기가 이 건설을 시작하면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 공청회 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0년만 놔두겠다고 했습니다. 가동한 지 10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옮겨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 4호기가 94년도에 됐으니까 2004년도에는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어째요? 2016년이면 포화가 된다. 2024년이면 포화가 된다. 2028년이면 포화가 된다. 이제 2031년까지 갔습니다. 과연 정부나 핵산업계가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봤습니다.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비용,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걷어졌는가를 봤거든요. 지금 8조 5천억밖에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수원이 이 산업자원부에 낸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냐면 64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120조에서 13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8조 5천억밖에 걷어지지 않았고 부채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2조 10조 5천억밖에 걷어지지 않았는데, 자 봐봅시다. 신고리 오르코기가 가동이 되면 80년까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9년까지 폐기해야 되는 게 12기입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폐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 후 해결료 총량을 따지면 3분의 2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을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54조를 만들어야 되고 100조가 넘는다고 한다면 어째요? 100조 이상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100조가 걷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핵발전 발전 단가가 68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100원이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체 비용은 뺀 금액만 한다고 하더라도 100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저들이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시저장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영구 처분장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주민 핵폐기물 관리법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체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잡아내야지만이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이 만들어지고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현 세대가 그걸 책임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부는, 기재부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최소한도로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까지 안 걷어져 버린 돈들을 어떻게 하려면 어째요? 20원, 30원 올라, 20%, 30%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지금 정보들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고 도대체 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왜 미래 세대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이건 상상도, 과연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은 어떤 쳇바퀴 속에 있는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면서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웃대가리는 따로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요즘 영광 핵발전소 4호기 가동하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기타 보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된 것을 어떻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다 어떤 꼼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봐보세요. 정부가 정부 계획을 작년도 12월 27일 날 발표하고 나자마자 고리 1호기 폐로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핵폐기물을 밖으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로 관련해서 원안위가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모든 이 국민들이 알고,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알고 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광 공동행동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기본계획 철회,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 폐기를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100만 명 서명이 없어서 지금 탈원전을 못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핵폐기물, 해법 없는 탈핵을 법제화하고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 녹색당의 심예원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배포하고 싶은데 일단 카메라 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공동대표 김예원입니다. 경주, 부산, 울산
그리고 영남과 호남권, 그리고 제주에서까지 저희 당원분들이 오셨는데요. 먼 길을 올라오신 탈핵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 환경 정의의 보루가 되어주시는 종교 환경회의 종교인과 활동가님들, 그리고 핵발전소 짓겠다는 보수 정치권의 정신나간 공약이 난무하는 대선판에서 탈핵 의제를 살려내기 위해 애쓰시는 탈핵 대선 연대 회원 여러분, 저는 탈핵정당 녹색당의 당원으로서 여러분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사형후 핵연료 공론화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지어서 최악의 방사능 덩어리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결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맥스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작년 말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역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 핵심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핵폐기물 정책은 근본적인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고 오로지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기한도 없이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과 중간 저장 시설 입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핵폐기물 저장 수조가 포화되는 핵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을 영구 정지하자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녹색당은 핵발전소 지역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 선언이 사회운동으로 번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과 중간 저장시설의 입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전 국민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고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핵발전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소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어 마침내 탈핵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변함없는 방론으로 삼고 있으며 급진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할 것이고 핵발전이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발전소 지역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막기 위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탈핵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부산 녹색당, 울산 녹색당, 경북 녹색당, 광주 녹색당, 전남 녹색당, 전북 녹색당, 대전 녹색당이 더욱 분발해서 지역에서 굳건한 탈핵 연대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폐기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핵폐기물 연구 처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보장 없이 지금 대선에서 말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모두 허구이며 가짜입니다.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탈핵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주민들에게만 이 문제를 떠안겨 왔습니다. 10년 만에 책임의 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거 모두 탈핵은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왔던 이 책임을 사회가 어떻게 나눌지 또 이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이걸 고민할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변혁당도 끝까지 탈핵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어제도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5개 정단의 환경 종교계의 환경 연대단체인 종교환경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준위 특별법 기본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과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라 이런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오늘 종교환경회의 이미애 상임대표님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이미희입니다. 저희 종교환경회의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이렇게 5대 종단의 환경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들만 들은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아픈 그리고 그 피맺힌 외침을 분명히 듣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라는 걸 우리 종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만 귀한 게 아니고 사람도 만물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픔 받고 있는 그분들과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끝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은 옳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뜻에 따라 신도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연대 집행위원입니다.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열심히 발언문을 적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더 보태야 할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핵전기로 음식물을 건조시키는 사람들이 사는 서울에 삽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인천 매립지 매립 다 꽉 차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서울에 삽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걱정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핵쓰레기, 갈 곳 없는 핵쓰레기, 그 위험한 핵폐기물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핵전기를 쓰는 내내 폐기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계신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앞으로 계속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서울의 목소리들이, 서울의 이기심들이, 혹은 수도권의 이기심들이 이제 더 이상 표현되지 않고 그 지역의 위험을 부담시키는 혹은 책임을 지우는, 그리고 폭력으로 계속 얼룩지는 이 핵폐기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이 싸움의 연장선 안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정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알리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 철회하라! 예, 이어서 바로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고창 국민행동의 최재일 대표님, 그리고 녹색연합의 임성희 기후에너지 팀장님 애써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 행동 성명서.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철회하라. 한국 핵발전소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등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섰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보관하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짓밟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현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명과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양심을 걸고 국가 정책을 바로잡길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4년 동안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했고 현재 각 핵발전소 부지마다 26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는 지난 44년 동안 고준위 핵 폐기물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 부지 선정도 하지 못한 채 핵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필수적으로 방출하는 기체와 액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았고 핵발전소의 갖가지 사고나 지진, 태풍 등으로 사고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은 그동안 임시 저장시설이라고 불리던 습식 저장소가 포함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마다 건설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의 핵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이다. 정부는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지 불과 20일 만에 확정한 것으로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핵발전소 지역과 전국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의견 수렴 기간에 제출한 의견도 무시했다. 25개 핵발전소 지역과 인근 지역 자치단체, 의회 및 시민단체가 보낸 의견서를 묵살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도 정부의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2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11월 23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이 법안은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 여야 간사 협의와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특별 법안에는 정부의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하며 고준위 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이 법안이 산업부와 협의를 마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부는 12월 7일 고준위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했고 정부는 12월 27일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즉 고준위 폐기물 부지 내 저장은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과 국회의 특별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현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고준위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탈핵 시점을 명확히 하는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제대로 소통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을 처리하고 재수립하라. 둘째, 국회 김성환 의원 등은 고준위 특별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셋째, 정부는 전 국민 참여하에 제대로 된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라. 넷째,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고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라. 2022년 1월 25일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 행동 참가자 일동.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낭독한 성명서와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전하는 요구서입니다.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까지 와서 요구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읽고 고준희 특별법 기본규 하라. 김성환 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희 특별법 철회하라.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지 말고 탈핵 기본법 먼저 제정하라.